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종목을 조금 더 깊게 본질을 들여다보는 순서죠. 종목 딥담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상무,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종목 이야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시장이 급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미 공동성명 팩트시트가 공개됐는데 관련 내용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고 이 영향이 어떻게 시장에 미치게 되는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은 대부분 그동안 거론됐던 내용들이 시장에 공개가 됐습니다. 대미 투자 부분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를 하기로 한 건데 조선 분야가 1,500억 달러고 현금이 2,00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매년 200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이 됐습니다. 구두로 우리가 확인했었던 내용을 이제 명문화 시킨 거고요. 관세는 한국 제품 관세 15% 상한선이 제시가 됐습니다. 상호주의 기반으로 해서 15% 넘기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얻어낸 부분만 짚어드리면 미국의 선박을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이 내용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방위비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게 요구한 것처럼 한국의 방위비를 GDP 대비했을 때 3.5%로 빨리 늘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상무님, 오늘 네네. 팩트시트 내용 공개된 건 어떻게 보셨어요? 크게는 조선 쪽에 약간 그 센티먼트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나와서 장중에도 그랬고 지금도 오전 시작할 때보다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거는 다행스럽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있는 거죠. 나머지 반도체나 제약 이런 쪽은 특별히 아주 새로운 건 없는 것 같아서 뭐 그거는 쏘쏘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크게는요. 네. 예, 섹터별 영향력 체크해 주셨습니다. 조선이 확실히 이 팩트시트 공개된 이후에 기자재를 중심으로 주가 반응이 있었는데 전체 시장이 좀 약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대표님? 일단 지금 뭐 기자재단이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고 뭐 세진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제 큰 종목들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이제 합병을 앞두고 있는 두 회사의 합병이 군함 건조에 더 특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조금 더 자금이 쏠리는 걸로 보이고요. 일단 이 팩트시트가 이제 나온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요소고, 안 그래도 지금 외환 당국에서 이제 그 환율 관련돼서 구두 개입을 했는데 여기에 마침 또 팩트시트까지 발표가 되면서 예. 환율이 이제 또 다시 조금은 좀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서 이게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 하락 여파를 좀 소화하는 중이다라고 보면. 오히려 지금 반도체가 좀 쉬는 가운데 다른 종목들이 좀 중간 허리에 있는 종목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지수를 그래도 조금 하락을 좀 방어하는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은 당장 이제 별거 없네 팩트시 발표해도 맞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어차피 이게 다 중장기적인 계획이고 그 안에 보면 이제 뭐 핵잠수함 추진부터 시작해서 핵 처리 관련돼서 재처리 관련된 얘기도 나왔었고 예. 거기에 지금 뭐 방산 관련돼서도 3.5% 그럼 국방비 증액하는 부분은 좀 부담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정부는 자주국방 때문에 오히려 강화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어차피 쓸 돈은 쓰는 거다 이렇게 좀 보면 그냥 뭐 예, 지금 상황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오늘도 방산주도 오랜만에 좀 올라오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바이오 제조하는 이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또 일부 제약사들도 유한여행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분위기는 이제 섹터별로 흐름 이제 큰 종목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쉬는 가운데 작은 종목들 이제 다른 섹터들이 이제 순환매가 좀 일어나는 특히 이제 뭐 최근에 한 3일은 바이오가 이끌고 가는 시장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바이오가 여전히 좀 잘 끌고 가면서 코스닥이 그나마 좀 덜 빠지는 모양상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제 뭐 지금 시장을 너무 이렇게 팩트시트 발표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좀 보시기보다는 네. 예, 조금 좀 긴 호흡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니까 앞으로 지금 이제 펀더멘탈이 무너져서 장이 빠지는 게 아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예.
뭐 지금 또 이 하락은 또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락의 기회 두 분 다 조선은 공통적으로 좋다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특히 이건희 대표께서는 방산과 바이오까지 체크를 해주셨고요. 잠시 후에 좀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이 속된 표현으로 무지막지하게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좀 사주는가 했는데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시장 팔고 나가고 있다고 보세요? 어저께가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막판에 막판에 들어왔죠, 사실은. 꾸준히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상황이 조금 이상하면 오늘 또 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은 어차피 어저께 막판에 올라간 것 때문에 그게 되돌림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과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아마 미국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가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반반 치킨이 됐죠. 동전 던지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센티먼트가 급격히 변했잖아요. 우리 일주일 전에 만났을 때는 금리 인하가 안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언급도 안 했죠. 근데 그 당시도 그 금리 인하를 못 할 수도 있다는 코멘트는 한 30% 있었는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금리를 인하 못 할 수 있다는 그 페드 와치에서 그게 52% 됐으니까 겁이 나는 거죠.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거기에서 이제 이 차익 실현이 나오니까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 IT, 반도체주가 많이 빠진 여파가 한국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맞다 보니까 다른 섹터가 보완이 되더라도 시총에서 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부상했기 때문에 그거 영향이 한 7, 8할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2월에 미국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페드워치 툴상 90% 베팅이었습니다. 거의 기정사실화였는데 오늘 기점으로 했을 때 반반 확률이 금리 인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5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 영향에 이제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셨고 어제 우리는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특히 막판 동시호가 때 외국계의 순매수가 딱 붙었었는데 그 부분이 오늘 물량 차익 실현 매물로 출회된다라는 진단도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일본에서 반도체 업체죠. 키옥시아가 하한가로 직행을 했거든요. 이제 실적에 대한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그 콜옵션까지 행사하면 SK 하이닉스가 들고 있는 지분이 34% 정도 될 거예요. 그 영향으로 지금 SK 하이닉스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쉬어가고 있는 게 또 대표께서는 매수의 기회라고 보셨으니까 하이닉스 그럼 매수해야 돼요? 이제 지금 보면 이제 뭐 키옥시아가 이제 기대보다 좀 못 나왔죠. 근데 키옥시아 자체가 그렇게 뭐 지금 낸드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 뭐 샌디스크도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예. 그러니까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이제 키옥시아가 이제 이제 불을 좀 지폈을 수는 있는데 이거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안 좋아질 거라는 그런 걸 확대 해석하기는 좀 애매한 거죠. 그리고 지금 3분기 실적인데 3분기 실적이 지금 온기로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사실은 지금 가격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는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는 랜드 쪽은 생각보다 또 디램보다는 좀 늦었고 네.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폭도 좀 적었기 때문에 오히려 4분기 실적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으로 지금 매출이 거의 50% 이상이 넘어간다라고 지금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이유로 빠졌다라고 하면 좀 저는 여전히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목표가를 어디를 두고 갈 거냐, 지금 들어가서 내가 얼마를 먹을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접근을 하기 좀 애매하지만 예. 최근에 또 이제 잘 갈 때 60만 원 돌파할 때는 또 90만 원 간다, 100만 원 간다 뭐 계속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내년 가이던스가 얼마나 되느냐, 영업이익이 뭐 한 100억 벌 수 있느냐, 뭐 한 100조를 벌 수 있느냐, 뭐 80조를 벌 수 있느냐, 90조를 벌 수 있느냐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다 틀려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이따 이제 우리가 또 그 센터장님께서 상무님께서 얘기를 좀 잘 해주실 거로 믿고 있고 이럴 때 이렇게 흔들릴 때 보면 올라갈 때는 사고 싶은데 빠질 때는 사고 싶지가 않죠.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나고 나면 알겠는데. 예, 그래서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명품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샤넬 가방 백이 가격이 싸지면 잘 안 사실 거예요. 아. 그렇죠. 예, 비싸서 명품이 잘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으니까 이제 비싸게 사야죠. 예,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의 네. 마음은 항상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은 회사는 하루 이틀 사이에 바뀌는 건 아니죠. 네. 주가가 하루 이틀 사이에 움직이는 거는 수급과 심리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결국에는 이제 펀더멘탈에 귀결한다라고 보면 네. 이제 내가 하이닉스가 내년에 이제 증익이 될 거라는 걸 믿는 분들은 지금 사시는 게 맞는 거고 예. 이게 지금 다 그 애널리스트들이 다 구라치는 거야라고 생각하면 못 사는 거죠. 예. 예, 이제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건 이제 투자자의 몫인 거고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 항상 미래 가치를 현재 상황에서 판단해서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심리의 변화라든지 이런 이제 뭐 대변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예. 주식이 그냥 좋으면 계속 쭉 가면 예, 아무나 다 돈 벌겠죠. 예,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제, 예, 그런 예. 것들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난주에 저희가 워낙 시장 급변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긴급 진단을 했었을 때 또 유일하게 시장 흔들리면 그게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번 주에 도움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과연 그러면 어떤 종목에 더 집중을 해야 이것을 진짜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열고 종목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 그래도 살 건 AI뿐일까요? 100만 원을 향해 가는 SK하이닉스와 300만 원을 향해 달려가는 효성중공업. 지금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인가? 목표 주가 한계를 시험하는 대표주의 맞대결 열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공개해 주시죠. 네, SK하이닉스를 상무께서 오늘은 가지고 오셨고요. 효성중공업 300만 원 목표 주가가 지금 최대치 나왔는데 이건희 대표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하이닉스 먼저 갈까요? 네, 저는 이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100만 원 나왔을 때 네. 그때가 주가가 아마 63만 9천 원 갔을 거예요. 그때 사지 말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올라올 때는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초반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상한데 제 투자 의견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만 원 목표 주가 이렇게 나왔을 때가 다른 애널리스트가 70만 원, 80만 원이 안 될 때 100만 원이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익에 대한 전망이 얼마나 다른 사람하고 다른가 중요한데 그 100만 원짜리 리포트는 다른 사람하고 이익의 전망치가 10%가 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100만 원을 바라보는 거는 그 가정하에 100만 원은 가시적이지 않다. 라고 봤기 때문에 그때 이미 흥분해갖고 63만 원, 4만 원 될 때 쫓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똑같아요. 이제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100만 원이라는 게 완전히 헛된 숫자냐라고 보면 고기랑 지금 사이에 90만 원짜리가 두 군데 나왔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또 90만 원이라도 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가능성이 있으려면 저가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갖고 있는 EPS보다도 15% 정도 더 올라가고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한 10만 원이 아니고 아마도 그 EPS가 상당히 높은 숫자가 나올 겁니다. 아마 10만 원이 아니다 8만 원 정도 이상 나올 겁니다. 8만 원 이상, 9만 원, 10만 원 나올 텐데 10만 원 이상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내후년도 다시 말씀드려요. 내후년도 내년 숫자가 80조가 나와도 90조가 나와도 그것만 가지고 100만 원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내후년도 실적이 내년에다가 연달아서 20% 이상 성장하는 가시성이 보일 때 그때 그 가능성 90만 원, 100만 원이 가시성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예.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한 달, 두 달 사이에 현물 가격이 3배 올랐어요. 고정 거래 가격, 지금 4분기 가격인데 아까 키옥시아 얘기했는데 예. 3분기잖아요. 4분기에 들어와서 반도체 디램 가격에 대한 전망이 애널리스트들이 고작 20%에서 25% 상승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도 최근 올린 건데 근데 엊그저께 이제 트렌드 포스라는 데서 예측 가격을 발표했는데 오늘 아침에 40에서 50%. 40, 전분기, 50%? 예, 전분기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그 갭만 하더라도 지금 단기적으로 4분기나 1분기의 이익의 전망이 지금 애널리스트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반도체는 그 가격하고 수렴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러냐는 게 반도체 가격이 30% 오른다고 주가가 30%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방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가 안 되거나 이런 이상한 시츄에이션이 아니면은 가던 그 탄력을 더 가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내년도 이익이 EPS가 10만 원 이상에서 15%더 올라가고 내후년도 이익이 거기에다가 20% 이상 되는 그것이 충족될 때 아마도
최고가 근처에 대한 가시적인 것이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일단은 그런 가능성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100만 원 불은 그분의 이익 전망이 있거든요. 내년도 그 친구가 그분이 얘기한 거 그거 가지고는 80만 원도 어렵습니다. 그 포캐스트 갖고는 안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적정 주가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애널리스트 갖고 있는 그 포캐스트 가지고는 80만 원도 안 된다고요. 80만 원도 안 되기 때문에 이 포캐스트가 더 올라와야 돼요. 좀 더 와야 되는 거고요. 근데 네. 최근에 분기 4분기에 전망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애널리스트가 갖고 있는 그 포캐스트가 틀릴 가능성이 있어서 업사이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와치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짜리보다도 평균적으로 목표 주가가 70만 원에서 80만 원을 모아지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흥분할 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갔을 때 목표가의 80% 정도를 바라보고 현실적으로 지금 목표 주가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고 나서 내년 이맘때 목표 주가라고 얘기 안 하죠. 그분이 얘기한 목표 주가 100만 원은 6개월 포캐스트예요. 그거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길게 봤을 때 27년 거 넘버가 그렇게 높다 그러면 가능성을 지금보다는 한 6개월, 3개월 더 지난 다음에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는 걸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올라가야 돼요? 뭐 100만 원 가능성을 좀 적게 보시긴 하시네요. 예. 가긴 갈 텐데 이제 그 이익이 올라오는 속도는 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예, 항상 네. 그렇죠. 뭐 예. 주식이 아까 어떤 말씀드린 부분이 것처럼 그런지. 예, 미래의 거를 우리가 네. 예측을 하고 이제 목표가를 정하는 건데 네. 그 예측이라는 게 항상 맞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이렇게 60만 원을 돌파할 거라고 연초에 생각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상황에 맞게 어떻게 좀 이걸 대응하느냐의 문제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스트의 목표가의 근거가 뭐냐 이거를 좀 찾아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아마 이제 상무님 강조하신 건데,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제 뭐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지금 전력기기가 부족하다는 거는 전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고 네. 거기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거의 뭐 2, 3년치 물량이 다 지금 쇼티지 상태입니다. 네. 만들면 그냥 줘야 되는 상태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300만 원짜리도 나오고 280만 원짜리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근데 네. 이게 뭐 100만 원 단위가 넘어가니까 뭐 황제해주 이러는데 사실은 이게 보면 그거는 이제 약간 착시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액면가가 이제 5천 원이니까 지금 액면가 5천 원 기준으로 하면 삼성전자가 가격이 지금 9만 원대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거의 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500만 원. 예, 예전 기준으로 따지면. 그 이게 액면 분할의 효과죠. 그렇죠. 마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 한 50만 원, 60만 원 삼성전자 갈 때 100만 원 리포트 나왔을 때 그분을 다 욕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 비난을 많이 받았죠. 예. 근데 그분이 지금 보면 열받겠죠. 그죠? 500만 원 갔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요. 이제 뭐 항상 네. 그런 거니까 이제 현재에서 보수적으로 볼 거냐, 아주 공격적으로 볼 거냐 이런 시각 차이고 내용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효성중공업을 그러면 왜 이제 300만 원까지 올린 근거, 뭐 그다음에 이게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근거 이런 것들이 뭔가를 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데 올해만 이제 보면 이제 2025년 1월 달에 효성중공업이 얼마였냐면 예, 한 30만 원대에서 40만 원 정도 될 때 있었어요. 근데 지금 벌써 5배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급등했는데 여기서 더 갈 수 있다. 그러면 엄청나게 뭐가 좋아진다라고 보는 건데 그거에 이제 근거가 뭐냐라고 보면 이제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계속 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누적 수주 잔고가 지금 11조를 상회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 수주도 계속 지금 꾸준히 받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건 이게 우리가 지금 전력기기를 잡아 당기고 있는 쪽이 지금 미국이잖아요. 예. 근데 미국의 지금 멤피스 지역에 법인을 갖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효성중공업이 5월 달에도 증설 계획을 발표했는데 어제 또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는 1억 5,700만 달러 그래서 2,300억 원을 더 투자해서 생산 능력을 50% 더 상향시키겠다. 그 얘기는 뭐 자꾸 짓는 대로 팔리고 뭐 자꾸 주문은 더 들어오는데 시간을 맞추려니까 이제는 그 사후 대책이 좀 필요한 걸로 보이죠. 네. 이게 한번 투자하면 사실은 10년에서 20년은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그 정도의 사이클은 왔다라고 판단하고 짓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걸 보면 이제 이거를 어디 거까지 땡겨 올 거냐.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보면 거의 다 20배까지 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전력기기가 20배까지 가 있다. 영업이익률은 이제 두 자릿수가 좀 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영업이익률도 더 올라와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익 전망치도 더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2년치 이상 땡겨온 걸로 보이는데 주가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더 갈 수 있을 거면 또 차후 더 한 3년치, 4년치를 미리 땡겨와줘야 300만 원은 갈 수 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런 네. 거죠. 이제 꾸준히 돈을 더 그러면 영업이익도 가격도 비싸지고 더 벌고 그다음에 많이 팔고 네. 이게 한 3, 4년은 이어져야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에서 보면 그럴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했나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두 분 다 오늘 약간 아리송합니다. 분명히 이제 긍정적으로 예. 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 목표 주가 얘기할 때 우리가 방송에 맨날 나오는데 우리가 비난밖에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앵커님들 거 다 기준을 잡아야 돼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를 할 때는 6개월에서 1년입니다. 그럼 기준을 그렇게 잡아야 돼요. 6개월에 1년 내에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고 아까 그 100만 원 부르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맞았어요. 3년 뒤에 맞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3년 뒤에 부를 거 지금 해놓고 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마이클 버리 욕하면서 한 달 뒤에 갖고 하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비난한 거는 애널리스트 100만 원짜리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쉽지 않다는 얘기하는 거는 그 정도 예측 갖고 그 정도 그 이익 갖고는 안 된다는 거고 하지만 그 예측이 틀리고 최근에 나온 업데이트한 걸 하면은 6개월은 뭐라도 1년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아까 좀 전에 나왔는데 여기 그 효성중공업을 사실은 더 단기적으로는 그쪽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쪽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3년치를 땡길 만한 명분이 되는데 반도체는요 2년치 못 땡깁니다. 아까 올해가 아무리 좋아도 지금 우리가 4개월 전에 이런 상황을 예측했어요? 모르죠. 6개월 뒤에 반도체가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데이터 센터 증거 그게 유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6개월 뒤에 잘 모르는 거니까 반도체를 2년 걸 땡길 수 있는 방법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년도 이익이 더 올라가고 가시적인 게 오면은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안 가능한 것도 가능해지는데 반도체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그 목표 주가의 그 근거는 약하다는 걸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예. 제대로 폴캐스트하고 지금 문제가 금리 인하를 내년에도 하고 그러면은 반도체 계속 가죠. 그러면 이제 100만 원 왜? 만약에 얘네들가 하이닉스가 80조, 70조 나온 말이죠. EPS가 9만 원짜잖아요. 11배 치면 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11배가 네. 비싸요? 우리나라 지금 12배, 6배 가는데 물론 삼성전자가 아마 15만 원, 17만 원 가려면 15배는 돼야 될 겁니다. 그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않죠. 물론 그 이상 되려면 어렵죠. 근데 그것은 내년도 이익이 80조, 90조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300만 원이 100만 원이 가능하다는 거가 안 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그 타임 프레임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에 100만 원인데 무슨 개소리입니까? 지금은 57만 원인데 이러고 있잖아요. 제가 그 거품 물기 전에 한 달 전에 얘기할 때 뭐냐면 57만 원에서 살 수도 있어요. 왜? 그거는 모든 거 디스카운트 이 정도에서 못 사면은 내년도 장이 없다고 봐야 되니까. 그런데 100만 원 나오는 그 순간에 그게 왜 그런지를 모르고 불나방처럼 64만 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 10% 날아가잖아요. 아무리 100만 원짜리가 가시성이 6개월, 1년을 받아도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 그걸 분석하는 걸 안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짧아서 그런데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 효성중공업도 얼마 전까지 270만 원, 260만 원까지 밖에 안 나왔어요. 왜? 내년까지 실적만 땡겼거든. 근데 갑자기 내후년 걸 땡겨서 좋게 하니까 300만 원이 나오는 거야. 300만 원 누가 부르니까 안 부르는 사람들은 나도 300만 원 부를 걸?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그렇게 갔을 때는 그 순간에 고점에서 내려옵니다. 그거에서 80% 정도밖에 안 가요. 그게 룰이에요. 그걸 이해하시면은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허당이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효성중공업이 만약에 목표 주가는커녕 목표 주가의 80% 그럼 얼마죠? 240만 원? 여기 한 64만 원도 못 가면은 장 없어요. 장 없어요. 미국 금리가 확 내리면은 다른 섹터로 갈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걸 전제를 깔고 하이닉스가 100만 원 갈지 안 갈지도 1년 뒤냐 어느냐 이렇게 얘기를 전제를 깔지 않으면은 공연불 같은 느낌을 들으실 것 같아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숫자 이면에 숨겨 있는 근거, 배경들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뭐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지금 전력기기가 이제 효성중공업이 240만 원을 넘어갔다가 네. 지금 이제 200만 원 초반까지 밀렸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내가 다시 살 거면 언제 살 거냐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하시는 시기가 좀 돼야 되는 것 같고요. 뭐 저는 뭐 300만 원도 갈 수 있고 뭐 250만 원도 갈 수 있고 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회사의 장점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초고압 변압기 중에 765 킬로볼트짜리 초고압 변압기가 미국 내에서 1등이에요 지금 효성중공업이. 네. 유일하게 이제 그래서 그거를 공장을 더 증설하는 거거든요. 잘 팔리고 비싼 거 더 팔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가정하에 더 그거를 증설했는데 그게 완판이 계속 된다. 이러면 사실은 내년 내후년 갈수록 주가는 점점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는데 주가가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건 없다. 근데 올해 보면 효성중공업은 진짜 엄청난 다이렉트로 올라왔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조금 기간 조정이 필요하니까 너무 급한 마음으로 덤비시기보다는 전력기기 전반의 흐름을 어차피 데이터 센터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쪽도 무너집니다. 그죠? 근데 네. 데이터 센터가 잘 된다는 얘기가 들리면 이쪽은 더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이 AI 뭐 지금 전력기기도 그렇고 예. 약간은 지금 고민을 하는 시기, 기간 조정을 받는 시기 정도로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뭐 조금 쉬어가 많이 올라서 좀 쉬는구나. 예. 그럼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두 분의 공통적인 이제 시각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확장 국면을 간다는 전제 하에 봤을 때 추가적으로 긴 그림으로 긍정적인 그 주가의 방향성이 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뭐든 그런 것 같아요. 어떠한 그 섹터가 바람을 불고 이익 증가 추세가 나왔을 때 1차적으로 주가의 상승이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그 숫자와 마주했을 때 한 번의 변동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열된 흐름들을 모두 수렴한 다음에 진짜로 실적이 계속해서 확장 국면을 이어간다. 그때 이제 2차 상승세가 나오기 마련인데 2차 상승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 조건이 필요해야 하다라는 부분 근거들을 좀 체크해 봤고요. 일단 현재 시각에서는 그 근거의 설득력이 더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긴 호흡으로 SK하이닉스, 효성중공업 모두 긍정적인 평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내용으로 정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고요. 자, 두 번째 주제 열고 추가적인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배당 시즌의 실적 승자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증시도 강하고 또한 정책적으로 STO라는 모멘텀까지 붙고 있는데 증권주 안에서 토픽은 어떤 게 될까요? 두 분의 의견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선택은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나와 있습니다. 삼성증권을 네. 보셨네요. 네, 증권주는 뭐 전체적으로 또 다 비슷하겠습니다만 거래가 많이 되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규 사업 발급이 나면은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상법 관련돼서 그 자사주의 많은 회사는 그것도 수혜가 있는데 삼성증권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장이 좀 애매할 때 그때 좀 상대적으로 편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이따 미래에서 하셨으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대별됩니다. 미래는 레버리지가 있는 회사고 삼성은 좀 속도는 다소 약간 갑갑하거나 느릴 수도 있는데 방향성의 측면에서 괜찮다. 뭐가 좋냐? 배당 수익률이 일단 높습니다. 오늘 좀 더 빠지니까 주가가 어제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애널리스트 평균 하면은 올해 기준으로 한 5% 초중반 되고 내년 기준으로 6% 중반 정도가 돼요. 꽤 높죠.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배당 수익률이 6% 전후로 되고 있고요. 배당 성향도 한 35%, 내년에는 40% 근처까지 갈 수 있다는 게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ROE 측면에서도 우리가 북밸류 1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그 평균의 ROE가 애널리스트보다 다른 것 같지만 크게 차이가 없어요. 한 14% 정도입니다. 내년 기준입니다. 14%인데 ROE가 맞다 그러면은 PBR이 1배 이하는 좀 억울하죠.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1배 이하. 뭐 누구는 0.9배 얘기하고 누구는 1.2배까지 하는데 그래서 목표 주가도 대충 10만 원에 수렴되는 것 같아요. 많게는 12만 원. 그럼 지금이 주가가 8만 원 초반이니까 이거 아까 뭐 300만 원 얘기하고 뭐 100만 원 얘기하니까 30% 50% 있는데 꼬작 해봤자 20 몇 프로인데 눈에 차겠어요? 장이 애매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올라가고 갈 데 없을 때 가는 겁니다. 거래가 만약에 터진다면 삼성중공업보다는 거래가 나온 만큼 미래에셋이나 키움같이 국내 그런 쪽이 있을 것 같고요. 삼성은 좀 더 그 국내도 국내지만 해외 쪽에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해외하고 국내하고 대충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안정적인 측면 이렇게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 더. 그리고 발행업 그것이 발행업 인가가
엊그저께 난다고 누가 그랬는데 다른 회사가 먼저 거론됐었어요. 지금 그 미래에셋 맞죠? 미래에셋하고 한국금융지주인가? 아닌가? 한국금융하고 저기 키움인가 미래 둘 중에 하나인데 두 군데가 이제 발행하면 첫 번째 타자로 발행할 수 있다. 인간으로 가질 수 있다 했는데 삼성증권이 탈락한 게 아니고 좀 늦게 어플라이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도 날 것 같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아직 그런 것까지 반영을 충분히 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발행업 인가 취득이 된다면 네. 어떤 게 긍정적인가요? 그 발행원 갖고 하면은 얘네들이 일단 수정치가 그 내년도 추정치가 상당히 높아질 아주 우려가 아니고 좋은 게 있는 거죠. 일단 그거 가지고 운용 자산에서 확대가 되고요. 스프레드 개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운용 손익 자체가 한 단계 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수정치가 올라갈지 이거는 아직 예측이 나온 게 없어서 그게 이슈가 되고 있고요. 발행호흡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고 나면은 내년도 한 1년 잘하면은 자기 자본 자체가 어느 레벨, 여기 레벨이라는 것은 8조 정도 이상 되면은 그 다음 단계 우리가 그 종합투자계좌 IMA라 하는데 요거까지 취득하는 걸 어플라이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순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 발행어음을 받는 것이 인허가 받는 것이 중장기 그림을 그리는데 매우 중요하죠. 예. 근데 증권 기업들의 운신의 폭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좀 대기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와서요. 이거 봐야 되는데 ABL 바이오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이건희 대표께서 아주 일찍부터 또 바이오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목소리를 여러 차례 내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 강력하게 투자 의견을 내주셨던 종목이 ABL 바이오입니다. 지금 속보가 나오면서 주가 급등하거든요. 220억 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소식이 있습니다. 증자라고 하면은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에 따라서 악재가 되기도 하고 호재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ABL 바이오가 워낙 이제 라이선스 아웃을 계속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 자본을 가지고 와서 좋은데 시설 투자나 할 것이다, 뭐 R&D 할 것이다 아마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지금 속보 나온 거라서 이제 제가 해석을 하기로는 그런데 주가는 16% 급등입니다. 좀 체크해 주세요. 예, 그 핵심은 일라이 릴리가 참여한 거예요. 기술을 사간 쪽에서 지금 지분 투자까지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220억 규모 얼마 안 되잖아요. 10조가 다 되는 회사가 10조가 이제 돌파하고 있는 건데 시가총액 10조짜리에 뭐 220억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사실은 의미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대상이 일라이 릴리가 들어온다.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를 대상으로 해서 17만 5,079주를 준다.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거는 파트너십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굉장한 호재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10조를 이제 돌파를 했는데 10조 이제 근저리까지 갔죠. 언저리까지. 이거는 이제 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미래에셋증권도 간략하게 마지막에 들어볼 텐데 바이오에 대해서 그러면 한 1분 전략 지금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이오에 또 함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던지는 포인트. 그렇죠.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바이오텍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이제 특히 플랫폼을 이제 개발하는 회사들은 일단 글로벌로는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요즘에 좀 빅파마들이랑 계속 연달아 이제 뭔가를 자꾸 해내잖아요. 올해 뭐 몇 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데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굉장히 좀 발돋움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 규모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생각보다 지금 잘 가고 있다라는 증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걸 쫓아오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래서 요즘에 강소 바이오 기업들도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지금 또 이제 그러면 일정상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펩트론도 올해 안에 이제 결판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뭐 리가캠도 마찬가지로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소식이 그러니까 일라이 릴리가 유상증자 참여를 한다라는 소식이 굉장히 큰 바이오에서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투자 의견까지 체크해봤습니다. ABL 바이오를 포함한 투자 의견,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주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론으로 다시 미래에셋. 집중을 미래에셋 가야죠. 미래에셋 증권 왜 뽑으셨을까요? 증권주에서 뭐 하나 산다라고 하면 그냥 저는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3분기 실적 가지고 뭐 논란은 좀 있지만 그것도 어차피 이제 그 회계상의 문제였던 것 같고, 물론 이제 트레이딩 쪽에서 한 마이너스 49% 정도 이제 손실을 봤어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영업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세전이익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영업이익으로 보다 보니까
예상치보다 좀 안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변명처럼 하는데 예. 일단 증권가에서는 세전 이익을 주로 많이 보는데 아까 이제 삼성증권 ROE가 높은 게 특징이고요. 이제 미래에셋은 ROE가 이제 한 10% 언저리에 있는데 10%보다 좀 좋아질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셋을 택한 이유는 모멘텀이 이제 더 많은 회사죠. 이제 최근에 이 분기 실적 때문에 조금 눌렸다라고 보면 남들이 갈 때 못 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자기 자본 IMA라고 해서 이 1호 사업자가 됐는데 한국투자증권이랑 미래에셋증권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아마 선정이 이제 조만간 발표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자기 자본의 한 300%까지 자금이 좀 활용이 가능해지면 오히려 이제 주주환원 정책도 더 강할 가능성이 있고 영업이익도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3차 상법 개정안 통과하고 나면 자사주가 여기가 또 23.47%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편법을 쓰지 않는 이상 어차피 이제 기한 내에 소각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적어도 주식을 10에서 10% 이상은 업사이드 시킬 수 있는 요소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있고 거기에 또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이 성사되면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을 또 25.5%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모멘텀들이 다 있는 거죠. 예. 거기에 이제 그래서 제가 다른 증권사 대비해서 이번에 뭐 정책적인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개별 이슈가 풍부한 회사니까 대형 증권사 중에 하나를 산다라고 하면 탑픽을 미래에셋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매력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권주 탑픽이라고 하면 키움증권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약간 결이 다른 종목들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키움증권. 예. 키움증권도 괜찮죠. 근데 이제 키움증권이 ROE가 높기 때문에 네. 그 주가가 밸류를 좀 받는 편입니다. 네. 근데 덜 받아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에 그 들어오는 거래가 많이 되면서 개인 투자가 많이 돈을 맡기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조금은 키움증권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쉽게 이제 액세스할 수 있는 유저한테 그런 입장에서의 키움이 어텐션 됐으면 최근에는 조금 더 좀 종합적인 그 증권회사를 선호하는 좀 그런 국지가 큰 그런 자금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키움보다는 예를 들어서 한국금융주주 아니면 삼성증권 아니면 미래에셋증권 같이 좀 큰 데를 선호한다는 게 있어서 현재 곤고한 걔네들의 포지셔닝이 혹시라도 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요즘에 들기도 합니다. 주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예.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요즘엔 덜 얘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한국금융지주도 증권사 탑픽으로 굉장히 많이 네, 많이 뽑히긴 하는데 보고 있죠. 예. 근데 이제 키움의 장점은 이제 브로커리지에서 이제 낮은 수수료로 이제 사실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뜬 회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요즘 모바일로 바뀌면서 미래에셋이나 뭐 삼성증권도 거의 다 무료거든요. 삼성증권 좀 비싼 것 같은데요. 삼성은 좀 비싸요. 네, 그- 삼성 비싸요. 삼성증권 저는 무료로 쓰고 있는. 잠깐만요. 어떻게 쓰는? 모바일은 모바일은 뭐예요? 그렇고. 모바일로 하면 팁을 그래요? 드리면 모바일로 하면 무료일 수가 처음 있나요? 그러니까 예. 적어도 이제 제반 수수료는 내는 거고.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수수료 경쟁은 이미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키움은 이제 한마디로 신용 이런 거 많이 대출, 신용 대출, 이런 그렇죠. 걸로 이제 많이 돈을 버는 거고 이제 두 회사 삼성증권이나 이제 이 미래에셋증권은 삼성 자산운용에서 코덱스를 만들고 네. 미래에셋에서는 또 타이거를 만들죠. 타이거. 네. 그러니까 이제 상품 영역에서도 좀 다양한 ETF부터 시작해서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IB 쪽에서 강하죠. 네. 그러니까 키움은 브로커리지가 좀 주다라고 하면 여기는 전반적으로 IB가 좀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면 시장이 판이 커지고 증시가 좋아지면 네. 예, 아마 이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이 정도가 지금 가장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 은행적인 역할. 그래서 또 거기에서 파생되는 게 두나무 지분 그렇죠. 예, 이슈잖아요. 맞습니다. 예. 미래에셋증권이. 그것도 말씀 주셨나요? 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내용들까지 이제 투자를 굉장히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대형 증권사 위주로 좀 보자. 그리고 좀 천천히 움직이지만 안정적인 삼성증권을 더 주목을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30초씩 어필 타임 갖고 마무리합니다. 삼성증권 먼저 갈게요. 그러니까 장이 조금 애매할 때가 삼성중공업이 미래에셋보다는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좀 선택이. 제가 봤을 때는 예. 미래는 아까 모멘텀이 있으면은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멈추고 있는데 하이에서 사실은 그거 이상의 업사이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멘텀을 볼 것이냐 아니면 안정을 추구할 것이냐 굳이 얘기하면 이렇게 좀 대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지금 속보여서 한 개만 더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안 갈게요. HD 현대중공업, 2,562억 원의 원유 운반선 2척 수주 소식이 들리고 나서 주가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제 3% 가량의 플러스권 연출하고 있다는 점 시세만 체크해 드립니다. 58만 6천 원, 58만 7천 원 부근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미래에셋증권 어필 시간 갖도록 하죠. 일단 이제 모멘텀이 많다는 게 장점이고요. 이제 일단 중장기로 쭉 끌고 가실 거면 어차피 배당 성향은 이제 아마 다들 올라갈 거예요, 증권주들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증권주를 살 거냐는 개인의 이제 성향 차이긴 한데, 저는 이제 자사주가 많은 부분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사이드는 좀 깔고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각기 다른 매력, 그러나 공통적인 내용으로는 증권주 두 분 다 괜찮다라는 의견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상무,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